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2025년 2월 말이 또 지나서 성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좌를 공개하고 있는 게 IRP, 연금저축, 글로벌, DC 이렇게 4개인데 한번 어떤 성과가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2월 달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면 미국의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전부 다 하락하고 있어요. 요게 3개월치 그래프를 본 건데 3개월 전 대비해서 보면 뭐 마이너스 3%, 4% 정도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2021년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 하락장의 초입이죠. 여기 보시면 이때도 조금 빠지다가 2022년 시작되면서 이렇게 쭉 빠졌죠. 뭐 거의 1년 가까이를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을 계속 모아 오셨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뭐 의견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무슨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토막 날 수도 있고, 22년처럼 뭐 20, 30%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 조정의 기간 자체도 굉장히 짧게 코로나 때처럼 뭐 반짝 한 달 빠졌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22년처럼 1년 내내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국가, 한 가지 섹터,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랑 맞지 않는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나스닥이 한 4% 빠졌고 미국 소형주도 5% 정도 하락했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인도가 다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가 빠지는 걸 보고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미국이랑 인도는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못지않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언제 빠질지는 늘 모르는 거니까 또 요 사이에 또 재밌는 일이 중국이랑 유럽은 또 올랐어요. 중국 항생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올랐고 독일, 프랑스 등등 유럽은 한 2, 3% 정도 또 올랐죠. 한국은 0.6%? 네, 그래서 뭐 코스피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월 달에는 또 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었는데 2월 달에 되게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국채 상승. 금 가격 오르는 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금 지수 자체로 보면 한 1.9% 정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2월 달에는. 근데 금 현물은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환 노출되어 있어서 달러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좀 있고 김치 프리미엄 부분이 약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채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다가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죠. 트럼프가 또 나타나서 뭐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고 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채가 10년물 기준으로 2.5% 올랐고 30년물 기준으로 한 노출하면 5% 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30년물도 5% 넘게 올랐고 그래서 이 분산을 해놓은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만 갖고 있었다면 좀 속상했을 텐데 2월 달에도 손실이 아니고 또 수익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김치 프리미엄 관련한 그림이에요. 국내 금값하고 국제 금값이 이격이 많이 발생하면서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죠. 2월 달에 특히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계좌는 2019년 1월부터 인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6년 2개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과거에 마연골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M증권사를 뭐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거기 캡처할 때는 제가 M증권사 썼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거를 삼성증권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제가 자문 서비스 만들면서 당연히 제 계좌도 제 자문 서비스에 태워서 동일하게 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으로 옮겼는데 삼성증권이 수익률 조회하는 화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는데 계좌별, 월별 수익률 조회하는 화면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월에 계좌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계좌에 몇 달치 수익률을 조회한 이런 건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8, 1.7, 3.01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서 자세히 볼게요. IRP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3.01, 아까 위에서 보신 그 3.01입니다. 2월 달에 3% 수익이 났고 작년 자문 서비스 받고 난 이후로는 26.56%, 그래서 6년 2개월 누적으로는 84% 났고 연한산으로 10.4% 수익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거를 포함하게 되면 13%가 넘는 수익이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1.84%, 그리고 24년 이후 자문 받은 이후로는 27.6% 정도이고, 전체 누적으로는 60일 연환산 8.1.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연금저축이랑 IRP랑 왜 수익 차이가 많이 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DC도 굴리고 있죠. 네, 제가 저희 회사로 이직한 지가 23년 여름에 들어와가지고 24년 9월부터 DC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1년 지나야 되죠. 그래서 24년 9월부터 DC도 자문으로 굴리고 있고, 2월 달에 1.7% 수익이 났고, 누적으로는 11.5%, 6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문은 뭐냐면, 국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많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가 있고, 종합소득세 내고, 건보료 내고, 제가 다 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제 돈 굴리려고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나도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원래 작년 24년 1월에 자문 서비스 론칭을 하고, 그땐 이 글로벌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렇게 규모 있는 자산가들이 많이 들어오실 줄 몰라가지고 론칭은 안 했고 저는 계속 굴리고 있었는데,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니즈가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24년 6월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비스 론칭하고 제 계좌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하고 있고, 이거는 심플합니다. 국내 상장 ETF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 계좌는. 그래서 해외 상장, 미국 상장 ETF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요거는 9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2월 달에는 1.79%, 누적으로 12.3%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고, 22년에 빠졌죠? 22년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자산 배분 하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했던 한 해였는데, 왜냐하면 주식이랑 국채랑 동반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다행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는 달러나 금 같은 자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아까 연금저축이랑 IRP랑 누적 성과가 여기 61, 여기 84잖아요. 왜 차이가 나냐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이용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담보대출이 필요해서 2, 3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썼었습니다. 그동안에 운용했던 포트폴리오는 펀드로 했어요. 근데 펀드는 생각보다 상품 다양성이 없어요. 상품의 개수는 굉장히 많지만 IRP에 비해서 다양성이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환노출 미국 국채 펀드가 없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환노출 현물 펀드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여기 보시면 22년에 되게 많이 깨졌죠. IRP는 16% 깨졌는데 여기 27% 깨졌어요. 굉장히 큰 하락폭이었고, 그 대신에 23년에 반등폭은 훨씬 컸어요. 여긴 15% 올랐는데 연금저축은 21% 올랐죠. 그래서 작년에 4년에는 대출을 다 상환했고, 상환한 다음에 작년 초부터는 연금저축이랑 IRP랑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란히 24, 23.6 이렇게 수익이 났죠. 올해 2월까지 2.4, 2.3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월별 수익률이거든요. 연금저축 IRP DC 글로벌이 있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IRP DC 글로벌 저는 다 성장형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나 위험이 이 장기간의 투자 기간에 녹아들어서 상쇄가 되거든요. 그렇게 장기를 하는데, 질문이 이런 거죠. 아니, 얘네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해요. 뭐 현금성 자산이 약간씩 다르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수익률이 왜 차이 나냐라고 하시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직접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그렇고, 뭐 자문 서비스 맡기신 분들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24년 11월에는 얘는 플러스 0.9인데 얘는 마이너스야. 근데 IRP랑 DC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긴 또 플러스네? 글로벌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미국 상장 ETF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르고, 여긴 다 달러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왜 다르지? 이건 또 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지라고 질문하시는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금액이 달라요. 투자한 금액이 다 다르고, 투자한 금액이 다르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의 수량이 달라요. ETF를 소수점까지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보유한 현금 비중이 달라요.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동일한 날짜에 시작을 하더라도, 물론 시작한 날짜가 다 다르지만 리밸런싱 하는 주기가 다르게 발생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을 매수한 시점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다 다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MP와 AP의 차이라고 하는데 MP는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이론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자문 고객들한테 MP를 보내드려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리밸런싱 하시면 됩니다라고 보내드리는데 그걸 실제로 그분이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계좌마다 다르고 그게 액추얼 포트폴리오예요. 실제 포트폴리오는 MP랑 다르죠. 네. 매수한 시점도 다 달라요. 월초에 이걸 다 사가지고 월말에 이렇게 성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지난달에 산 종목도 있고, 어떤 건 지지난달에 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추가로 적립을 하게 되면 적립할 때 또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추가 적립 금액과는 상관은 없어요. 기하 수익률이기 때문에. 하지만 추가로 매수하는 시점들이 달라지면서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장기 성과, 장기 성과는 거의 수렴하게 돼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제 IRP는 마이너스인데 어떤 사람 IRP는 플러스가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뭔가 좋은가? 이게 아니고 시점에 따른 차이예요. 이런 월별 수익률들은 기간이 길어지면 거의 상쇄되고 모델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수렴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2월 내내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그걸 우려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1월 달에 그런 영상을 찍었잖아요. 미국 주식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 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나 빠질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방향성으로 자꾸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간다. 당장 지금 3월이 시작됐는데 3월부터 혹은 4월부터 어떤 기사도 났더라고요. 4월부터 엄청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설사 맞추더라도 과거부터 계속 맞췄고 미래에도 계속 맞출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런 기사에 휘둘리지는 전혀 않고요. 이게 1, 2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 공부를 대충 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막 걱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2022년에도 매달 계좌 이식을 했잖아요. 빠지면 빠지는 거고 네, 그거에 또 맞춰서 리밸런싱 하면서 여행에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2022년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이 빠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엄청 좋아가지고 기준금리 올리면서 국채를 깎아먹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것도 한 40년 만에 일어났던 일인데 구조적으로 지금 시점에 그게 발생하기 쉽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트럼프 스타일에서는 주식시장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함부로 예측할 수 없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자산 배분으로 대응하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좀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